나 지방흡입을 했는데 도대체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가 있을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회식이나 각종 술자리가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막상 지방흡입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앞으로 이제 참석해야 될 회식이나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는 신논현역에서 지방흡입 전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고요. 현재 기준으로 약 5천 건 이상의 지방흡입 수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종아리 같은 이런 특수 부위는 물론이고 이 고난이도 지방흡입 재수술까지 많이 하고 있고요. 지방흡입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 후의 회복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초기 회복 과정인데, 초기 회복 과정은 수술 직후부터 2주간, 그리고 중기 회복 과정은 그 2주부터 1개월, 그리고 마지막 후기 회복 과정은 1개월부터 3개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단계로 구분한 것은 어디 문헌이나 이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제가 구분한 것이니까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기 회복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흡입 수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수술을 받으시든지 신체에 손상이 생겨요. 수술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좋아서 수술이지 사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냥 인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발생한 손상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료에 필요한 물질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처 치료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많이 마셔버리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아주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상처 회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이 나빠지면 이 면역 기능이 당연히 떨어져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은 또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탈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사실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탈수가 생기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떨어뜨리는데요. 평소에도 탈수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수술 직후 초기 회복 단계에서의 탈수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제가 고객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에 주의해라 라는 것인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뭐냐 하면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빠르게 일어날 때, 이럴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막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하면은 진짜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기립성 저혈압은 너무나도 흔한 병인데요. 평상시에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이런 증상을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빈혈 증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빈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은 수술 후라든지 탈수가 생기면 훨씬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을 한 직후에 붓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붓기를 덜 생기게 하려고 이 신체에 있는 물을 소변으로 강제로 빼주는 약인 이뇨제를 처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뇨제는 이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뇨제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초기 회복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음주를 삼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친구는 수술 다음 날부터 술 엄청 마셨는데 멀쩡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담배 핀다고 바로 폐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폐암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즉 초기 회복 과정에서 과음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증거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 후부터 한 달까지의 중기 회복 과정은 초기 회복 과정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붓기와 멍이 꽤 남아있고 수술 부위가 계속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음주를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무조건 음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주량을 평소에 마시던 양의 3분의 1 이하로 확 줄이시고 음주 횟수도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이 초중기의 가장 중요한 회복 기간은 일단은 지난 단계입니다. 멍과 붓기가 상당히 빠지고 활동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결코 100%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음주를 절대적으로 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음주를 해야 된다면 음주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시고 역시 음주 횟수도 주 1회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사실 수술 회복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음주를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술이 간에도 안 좋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에도 데미지를 입혀서 치매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음주량을 평소보다 확 줄이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는 몸의 회복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수술과 같이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가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음주가 우리 몸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음주를 꼭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량의 음주는 괜찮다는 학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이 소량의 음주도 꽤 해롭다는 증거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음주는 아주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